12월 17일 금요일 NHK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2차와의 간격을 원칙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대상을 의료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고령자는 내년 2월 이후에 접종 간격을 7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에 대해 정부는 2차와의 간격을 원칙 8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고령자 시설 관계자 등에 한해서 6개월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2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단축할 생각을 나타내고 16일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조기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의 전체상을 확정해서 지자체에 지시함으로써 3차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단축하는 대상과 기간에 대해 검토한 결과 2차와의 간격을 6개월로 단축하는 대상을 의료 종사자와 장기 입원 환자, 고령자 시설 이용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6개월로 단축되는 대상은 1,000만 명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일반 고령자는 내년 2월 이후 2차와 3차와의 간격을 7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접종 간격이 앞당겨짐에 따라 필요해지는 백신은 국내 재고와 현행 공급 일정으로 확보된 물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 각 도도부현에서 예약 없이 무료로 PCR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쿄도는 해외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 1명이 16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일 미국으로부터 나리타 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입국 당시의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귀국 다음 날인 9일 발열 증상이 나왔고 이후 13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으며 도쿄도의 건강안전센터가 기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16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여성이 귀국한 지난 8일과 그 다음 날인 9일에 만났던 도쿄도 거주 20대 남성 1명이 밀접 접촉자에 해당합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15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현재 오미크론 변이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에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토도로키 육상 경기장에서 열린 천안백 축구 준결승 경기를 보러 간 것으로 알려져 도쿄도는 가까운 자리에서 관전한 약 80명의 관중에게 현지 보건소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16일에는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외에도 유럽 중앙은행의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내년 3월에 종료하기로 해 코로나19 시했던 이례적인 금융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잉글랜드 은행은 16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역대 최저인 0.1%였던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5.1% 상승해 약 10년 만의 수준까지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져 물가 안정을 위해 금융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또 같은 16일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9개국의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 중앙은행에 지난 긴급 대책에 시행했던 자산 매입을 내년 3월에 종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4월 이후에는 기존의 양자 완화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한 뒤 단기적으로 축소해 갈 방침입니다. 전날에는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적 완화를 앞당겨 종료할 것으로 결정하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선정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등은 코로나19로 시행했던 이례적인 금융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6일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이 급속히 영국에서 입국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국민과 유럽연합, EU 각국의 국민 등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자국으로 귀국할 때 한해 입국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출발 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의 음성 증명이 의무화되며 프랑스 입국 후에도 48시간 동안 격리 등이 요구됩니다. 한편 물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트럭 운전기사 등을 입국 제한대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이유로 영국에서의 입국을 규제했는데 당시 도보해협에 영국 쪽에 많은 트럭이 정체돼 물류 혼란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산하 방위대 전투기를 지원하는 무인기 개발과 검토해 처음으로 약 100억 엔으로 계상하는 등 세출 총액을 약 5조 4천억 엔으로 재정 조정하고 있어 10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방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개선력으로서 5조 4,797억 엔으로 계상하고 이달 하순에 예상한 결정에 맞추어 재무성과 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항공자위대의 차비 전투기 개발 맞춰 전투기와 떨어진 공력을 비행하면서 저기의 위험을 단지하는 AI, 인공지능 탑재 무인기 개발과 검토해 처음으로 101억 엔을 계상하며 육상자위대의 유로탄능 호위함과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사총 순환 미사일로 개량하는 개발비 393억 엔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치를 단념한 10년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의 대안으로서 건조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레이더 개보수 비용으로서 58억 엔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상안의 방위비는 세출 총액으로 약 5조 4천억 엔이 돼 10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방위성은 1회 추경 예상으로서는 역대 최대인 7,738억 엔이었던 금년도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쳐서 방위력 강화 속도 패키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총액이 6조 엔을 넘는 규모가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와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기업이 DJI 등 40개 이상의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금지하는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여했다며 얼굴 인수를 통해 감시 기술 등을 활용한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 8개사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에는 일본 등 각국에서 드론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인 DJI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무부는 위구르족으로 감지하는 당국에 드론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무부도 16일 중국의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다며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기관에 포함한 34개 중국 단체와 기업을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제품 수출 사실상 금지하는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국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U에 상호하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자연되고 있다며 자치구로부터의 수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미 위해 상원은 16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자연되고 있다며 자치구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을 원칙 금지하고 수입할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제출 등을 기업 측에 요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연면 제품과 동산물 가공품 등 일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을 위력이 있다며 수입을 금지하였는데 이번 법안은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미국으로도 수출해온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도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가까운 시일 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설립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민족 등의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제노사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 패럴림픽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지 않는 위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바 있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은 강제 노동이 제한되고 있는 미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조선의 김정일 전 비서가 파견한 뒤 10년이 됩니다. 조선노동당기간제 노동신문 17일 전후 1년에서 김정은 전 비서의 사진을 크게 게재하고 영원한 수령이라며 공적을 길었습니다. 후계자인 김정은 전 비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된 가운데 핵과 미사일 개간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서 10월에 걸쳐 새로 개발한 극초원속 미사일 화성 발용과 잠수 한발단도 미사일 SLBM 등의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북조선은 길어지는 경제 제재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으로 국경을 문수해 무역을 제한함으로써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전 비서는 조선노동당과 군 간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달 하순에는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 총리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전 비서가 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지 10년을 맞는데 북조선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내부의 통제를 더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국경 검역 대책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미국에서 대기 중인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 등이 형상화에 대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 16일 열려 일본 입국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로 택하고 있다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모임은 코로나19 국경 검역 대책으로 정부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일본 학교와 기능 실습생 입국을 지원하는 단체 등이 형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일본어 학교의 에조에 타카히데 교장은 유학생 등이 장기간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언급하고 일본어 학교는 많은 외국인의 일본어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일본어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감미단체를 지원하는 전국인재지원연합회의 아오키 쇼 전무이사는 언제 일본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일본 입국을 포기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이날 모임에서는 참가자로부터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할 수 없다거나 해외에서 오는 고도 인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등의 상황에 대해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가단체 등은 이번에 나온 의견을 모아 향후 정부의 외국인 신규 입국 허용 등에 대해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간 중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2차와의 간격을 원칙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대상을 의료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고령자는 내년 2월 이후에 접종 간격을 7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16일에는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외에도 유럽 중앙은행의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내년 3월에 종료하기로 해 전 세계 중앙은행 등을 코로나19로 시행했던 이례적인 금융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재우, 박선원이었습니다.